자, 여러분, 지금 반등 좀 나온다고. 역시 비트코인은 죽지 않는다. 풀매수 버튼 만지작거리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겠죠. 방심 절대 금지. 지금 구간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전쟁이 끝이 났나요? 악재가 해소가 됐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지금 기대감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기대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상승장이었다면 우리가 시원하게 이 70K를 말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못 뚫고 여기서 만지작거릴까요?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유동성 흡수를 위한 트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승으로 올라가도 먹을 수 있고 하락으로 올라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설명드려야겠다 하고 왔습니다. 자, 말아 올리는 척 하다가 지하실로 끌고 갈 그 자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무조건 간다는 근거 없는 희망 고문에 속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간단한 제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점 안에는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냐도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1시간봉과 4시간봉 모두 다 이 저점을 낮추고 다음은 RSI의 저점은 올리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65K 부분에 심리적인 강한 매물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단과 하단을 만들어내는 박스권의 역할도 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계속되는 반등 구간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65K 구간은 단기적인 반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지저항 매물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자체는요, 1시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자리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 그 다음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모두 다 65K 부근을 알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절가가 이 부근에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비트코인이 한 방에 손절시키면서 개미들을 다시 탑승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 꽂으면서 62K에서 반등을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뭐가 일어났다? 유동성 흡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런 자리를 뚫어서 개미들을 손절시키고 올리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 반등인가 싶어서 올라타고 그 자리에서 모두 재차 손절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 자리를 왜 지켜줬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62K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전 장에서 불플래그 패턴으로 상승을 할 때 이 아래 구간에서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첫 디딤발로 디뎠던 아주 중요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이 모인 구간을 상단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구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이 무너지면 안 되는 트리거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런 62K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가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유동성을 먹고, 거기에서 자, 우리 이란의 최고 지도부가 죽으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횡보를 하면서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 관점은 뭐냐? 제 관점은요, 오늘 우리가 이 71K를 뚫는 단기적인 상승닭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상승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진짜 상승할 거였으면 여기에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상승분을 모두 뚫어줘야 됐다. 근데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우리가 또 한 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호재나 아니면 개미를 꼬아서 개미들 타고 올려서 다시 내릴 만한 자리가 나올 그런 상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자리에서 수익을 봤던 구간이 이렇게 되죠. 제가 수익을 봤던 구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봤던 구간 이 65K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자, 이런 자리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15분봉으로 가면요. 자, 여기에서부터 계속 한 자리를 똑같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 더 낮게 보셔도 상관이 없었겠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또 지지를 받으러 온다는 것이니까. 자, 15분봉에서 보면요. 이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지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다시 확인하러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등에 도전을 한다면 어디까지 봐야 했어요? 자, 처음부터 제가 여기까지 본 게 당연히 아니겠죠. 처음부터 이런 자리까지 보면 여러분들 시드 한 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요. 저는 애초에 엄청난 방어 전략을 꾸리면서 갔습니다. 어떤 자리?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채널의 고점부터 봤습니다. 자, 이 채널의 고점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2월 9일과 2월 15일을 이은 고점이고요. 한 번에 이런 페이크 무빙을 주면서 이 쇼 포지션들을 모두 죽였던 자리입니다. 자, 이 고점까지 한 번의 목표가를 보고 이 자리를 높일 때 어디까지? FEG의 하단 이전 고점보다는 낮게 봐야 된다는 신조 지키면서 69.58% 레버리지 낮게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냈습니다. 자, 요런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스터디룸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스터디룸 보시면 제가 기대감 상승에 계속해서 베팅을 해보겠다. 지금은 목표가를 수정하면서 우리가 분할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데다. 자, 그래서 계속 알림을 드렸고 채널 상단 뚫는 자리부터는 안전 자리만 보겠다. 왜냐면 여러분 이런 데는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포지션 나갔는데 여기 고가기 때문에 목표가 굉장히 짧게 잡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룸 오시면 되는데 제가 제 일지를 여러분 적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 매매 일지고 저희 방이 돈 받고 운영하는 리딩방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은 모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형성을 해놓았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신청 버튼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매매 일지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참고하시면서 제 차트 분석 자료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제가 모으는 이슈나 제 차트 분석 자료 같은 것들까지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채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채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일목구름을 떨어도 뜨지 않고 그 다음 추세선을 떨어도 뜨지 않는 이런 자리. 자, 여기가 어디겠어요? 자, 여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주봉의 하란 채널입니다.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죠? 비트코인은요. 고점을 계속 지켜주는 이런 상단 추세가 있고요. 이번 코로나와 패닉셀장을 제외하고 모든 저점을 지켜줬던 이러한 하단 추세선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비트코인은 이 상단으로 가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 이 하단의 저점을 지켜줘야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주봉은 넘지 못했는데 1시간 봉에서는 이 채널 하단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여기가 무너지면은 다음 단기적인 채널에서 다시 반등을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주봉 자체 채널 자체가 지금 양봉으로 여기에 지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진 않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요 안에서 매매가를 한번 보고 목표가를 볼 수는 있다. 어떻게 진짜 짧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라인을 뚫고 넘어갈 정도가 아닌 진짜 단기적인 방향으로 말이다. 자, 왜냐면 저는 완전 단기로 보는 이유가 자, 지금 봤을 때 1시간 봉에서 지금 일목구름이 양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록색 운이 위에 있다는 건 양운이죠. 4시간 봉도 양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다? 날봉은요. 여전히 양운으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 지금 날봉에서는 주봉에 어떻게 하단 채널을 탔죠. 근데 주봉의 하단 채널을 탔지만 우리가 당장 여기서 어떻게 일목구름까지 도전하기에는 지금 호재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그러니 뭐다? 이 알 수 없는 지금 이슈,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를 기다리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우리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요장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이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풀매수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진짜 완벽한 트리거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일목구름이 보통 이렇게 있을 때는 옆차기를 하면서 요렇게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단번에 못 뚫는다.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건 이 일목구름이 여러분 이렇게 꼬이는 자리가 한번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꼬이려면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유동성을 먹어야만 급격하게 이 하락 운세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꼬이게 되고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얇은 구름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로는 우리가 횡보를 하면서 이 자리를 뚫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까지 어떻게 지금 기대 이슈들이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되는 그런 면밀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텐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의 일목구름이 어떻다? 지금 계속해서 캔들과 가까워지고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목구름의 특징으로는요. 이 캔들과의 거리, 이격이 멀어지면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목구름이 이렇게 떨어뜨릴 리는 없겠죠. 큰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는 잘은 없다. 자, 이런 때는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비트코인이 60K를 갔던 이 선처럼 옆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 상승보다는 어쨌든 붙이고 간다는 전제하에 하락이 조금 더 셉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개별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 나스닥에 상승이 보이지 않는 이상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날봉에서도 일목구름의 상단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몇 번 뚫으면 간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뚫지 못한다는 건 뭐다? 얘 역시 전쟁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아직 국제적인 유가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 이슈가 해결이 돼야 유가가 잡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리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락을 보면서 놔야 될 자리는 어딘가?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 65K 있으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진입한 개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5K를 이탈하면 자, 62K를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제가 가장 최종 시나리오로 봤던 57K 우리가 한 번은 도전을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 큰 반등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자리는 패닉셀이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V자 반동이 격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 두 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65K와 이 상단, 매물대의 상단인 62K 이 두 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 반등을 기억하기 위해서 딱 두 자리를 봐야 된다면 우리가 아래쪽에 보고 있는 이 주봉의 하단선 그리고 이 채널의 상단선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단기장이 지금 형성돼서 나온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했죠? 정말 짧게 보셔야 된다. 고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대응을 잘 해주시면서 스터디룸에서 제가 요 구간 계속해서 지금 안내드리고 있다고 했죠. 저희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수정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익절 사인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제 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신청 버튼 누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서 저희 또 스터디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시황도 한번 섞어서 가져오는 그런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